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준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식밥차가 또 올해 열심히 또 달리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까지 나와 있는 지식밥차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우리 새로운 2026년을 맞아가지고 새롭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준규의 지식밥차 한 줄평 26년 초반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밥차를 26년에 얼마나 어떻게 찍어갈 거냐 하는 계획은 아직은 조금 미정이에요. 어준규의 책장이 작년도 기획이었는데 올해 아직 제가 지금 완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선은 어준규의 책장이라고 하는 이 지식밥차를 제일 먼저 완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운 또 지식밥차들을 제가 찍어가기 위한 기획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준규의 지식밥차 한 줄평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식밥차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식밥차는 여러분들의 교양과 여러분들의 지식 확장을 위한 그런 강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회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사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적인 발자취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해 제가 제작하고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뭐 원래 목표한 바는 여러분들이 그냥 밥을 먹을 때, 이름이 밥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공부는 아니지만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여서 처음에는 캐스트로 제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밥차는 지금까지 캐스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검색창에 지식밥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검색하시면은 이제까지 제가 찍었던 지식밥차들을 무료로 전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약간은 좀 학문적인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로 지식밥차 플러스로 준비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주된 주제는 제가 경제학 전공이라서 경제가 많은데 이 국어 제시문 같은 걸 읽으실 때 경제에서 조금 삐끗거리시는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경제와 관련된 기초, 뭐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라든지 뭐 브레튼 우주 체제와 같이 화폐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알찬 기획의 강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찍었었는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캐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캐스트들 위주로 강의 지식밥차 플러스는 지금 나와 있는 지식밥차 플러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트 지식밥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스트 지식밥차 1위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식밥차 굉장히 좋아했어요. 차 번호판으로 연봉을 알 수 있다고 조회수 36,000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 지식밥차 플러스를 상당히 좋아했죠. 왜? 그냥 제가 이게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항상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뭐 탈조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사회, 여러분이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경쟁사회라고 하는 게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이제 캐스트였죠. 그래서 그와 반대로 이제 스웨덴 같이 우리가 이제 복지사회, 뭐 지상의 낙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북유럽 사회는 또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사회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던 주제인데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는 이제 시의성이 없죠. 그죠? 왜냐면 얘네는 아직도 그 복지사회고 우리는 아직도 경쟁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복지사회라고 해서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하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이렇게 경쟁에서 좀 져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위로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중규스럽게 경쟁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제시한 캐스트였는데 길이도 짧고요. 그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때 지금에 비해 가지고 이때 살이 한 7kg 정도 덜 나갔기 때문에 얼굴 상태도 괜찮고 그런 이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지식밥차 재산이 2,800조면 나는 뭘 하고 살까? 뭐 이런 이제 캐스트인데요. 요거 조회수 28,000회. 요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네요. 그 조회수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이 제가 찍은 지식밥차 캐스트 중에서 제일 많이 돌려보는 그 캐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이 2,800조면 나는 뭘 하고 살까? 요거는 여기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죠. 어떤 마인드로 내가 1년을 살아가야 할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2025년 말, 2026년 초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그 적합한 형태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동기부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러분께 동기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스스로 좀 독백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 같아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될 그런 동기를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캐스트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댓글이 진짜 많습니다. 저 댓글은 가끔 저도 또 읽어봐요. 초심을 되찾고 막 이러기 위해서. 그죠? 굉장히 이제 좋은 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난 좀 동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회수 45,000회. 이제 여기서부터 지식밥차라는 이 컨텐츠가 이 떡상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지식밥차 플러스도 그렇고 지식밥차도 그렇고 사실 캐스트는 이 메인 페이지에서 노출이 줄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캐스트가 다 같이 노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4만에 5만 원씩 조회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때도 물론 이제 쉽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제가 캐스트 한번 찍으면 거의 웬만하면 조회수가 3만 회씩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떡상의 길을 걷게 한 그 캐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를 처음으로 제가 런칭하면서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의 첫 번째 강을 캐스트로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 편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제 캐스트 첫 번째 편이고요. 요게 0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퀄 같은 거고 이 뒤에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편이 요 뒤의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에 이 경제 관련 지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면 자본주의의 초창기 시작부터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캐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스트이자 지식밥차 플러스니까 보시면 많이 이제 국어 제시문, 경제 제시문의 독해에서 많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조회수가 막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캡처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6만 회, 5만 7천 회 이런데 아마 얘도 이제 6만 회가 넘었을 거고 얘도 아마 6만 5천 회 정도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만 봐도 자동차를 봤던 나라 달러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오실 건데 요거가 이제 제 지식밥차가 이 지식밥차라는 컨텐츠가 좀 유명해지게 된 대표적인 그 캐스트 두 개죠. 가장 인기가 아마 많았었던 제 지식밥차 캐스트 중에서도 제일 아마 조회수가 많은 캐스트일 거예요. 단일 캐스트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 중에서 달러의 역사만을 딱 빼가지고 여러분들 찍었던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수능 주제였던 그 당시 브레턴 우주 체제라든지 근본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캐스트였는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이 지식밥차가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라는 걸 제가 기획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이제 캐스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재미있게 이제 풀어내는 캐스트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런 것도 시의성이 없어요.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이고 경제사적인 내용이라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달러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다. 이거는 뭐 조회수가 높기도 하지만 제가 머리띠 쓰고 나왔죠. 자, 근데 이제 뭐 딴 것보다도 이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이제 자본주의 막 얘기하면서 막 효율성이 최고야 막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것만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강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그 그림자와 빛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과 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어본 그런 이제 캐스트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기만 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대답을 제공한 그런 캐스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사회에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캐스트였는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자본주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캐스트였습니다. 가장 최근 캐스트죠. 작년도 초반에 이제 찍었던 2025년 초반에 찍었던 캐스트인데요. 트럼프는 왜 저럴까? 이걸 이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러는 걸까가 정말 저도 궁금해가지고 순수한 궁금증에 4편까지 찍었어요. 무려 1편부터 4편까지 있죠.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대체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다뤄봤던 그런 이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걸 제가 찍었었냐면은 한국의 산업 에필로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찍었었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도 찍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의 산업편이라고 하는 지식박차 플러스의 에필로그, 이제 제가 거기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캐스트로 이제 올렸었던 거였는데, 가장 최근에도 어쨌든 활발하게 여러분들 캐스트를 올려가지고 여러분과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캐스트 조회수 진짜 2만회 3만회 넘기 힘든데, 그죠? 최근에 올려도 이렇게 2만회를 넘고 있는 정말 띵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강의 지식박차 플러스, 이게 지식박차 플러스를 어떨 때 봐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지식박차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가장 강추하는 거, 지식박차 플러스 의대밥차입니다. 그 얼마 전에 내가 DM을 받았는데 무슨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의대밥차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기획하게 된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분들이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의대 지망하시는 분들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울 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논술시험 같은 걸 칠 때 윤리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리 과목을 직접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의대와 생명과학 윤리 비슷하게 이제 관련 있는 주제들을 쫙 모아놓은 지식밥차입니다. 이것도 시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옛날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지식밥차인데, 요거가 이번에 제가 적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의대 논술고사 문제에 여기서 이제 낙태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라는 DM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3분 정도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만점 받았겠죠. 왜냐면 사례가 똑같이 나왔대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톰슨의 논증이라 그래서 바이올린 켜는 사람 얘기를, 바이올린 연주자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예시거든요. 그 예시가 그대로 이제 출제돼가지고 낙태 관련 논쟁이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하고 논술고사에서 의대를 가시려는 메디컬 관련된 지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물어보는 주제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가져다 놨으니까, 윤리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밥차 라고 얘기해놨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시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식밥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식밥차 플러스 독과점의 이해, 이거는 경제학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 경제학과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경제학과에서 어떤 걸 하는 거구나, 그리고 경제학과에서는 왜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캐스트가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거 쓰실 때 경제학과를 내가 지망하는데 수학에서 뭐 쓰지?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이 미적분과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입니다. 다음, 지식밥차 플러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심화. 요거는 제가 조만간 리마스터를 좀 해가지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가지고 한번 다시 찍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얘는 좀 시의성이 있죠. 한창 재작년 정도에 논쟁이 됐었던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의사와 이제 정부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논점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찍어서, 한국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복지제도의 대표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개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본 그런 캐스트였다. 그런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강평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여러분들께 지식밥차 플러스로 들려드리지 않았더라면 대부분의 성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걸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죠? 조세뿐만,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준조세거든요. 나한테 돈 걷어가는 나라에서 돈 걷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사회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한번 리마스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윤리와 사상 지식밥차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요거는 뭐 거의 자본주의 역사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제시문에서 자본주의가 나오면 항상 덜덜덜 떠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요거 보시면은 자본주의 내용들 그냥 한 방에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지식밥차 플러스인데 이건 진짜 스터디셀러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진짜 오래됐고 첫 번째 지식밥차 플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유율이 높습니다. 얘는 지식밥차 중에서 가장 꾸준하게 점유율이 높은 그런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맨날 보시는 그런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가 막 오르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코인은 어때요? 주식은 어때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봤는데 뭘 알아야 찍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서 관심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고 주식 관련해서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산에서 주식이 비중이 별로 크진 않은데 주식 공부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이 산업의 기초를 공부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 기업 가치가 어떻고 그 기업은 뭘로 돈 벌고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회계적인 지식은 많지가 않지만 이제 어쨌든 그 산업의 경제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찍었던 배경은 한국의 산업, 희망과 절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과거에 열심히 성장해 왔느냐 하는 그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이 겪고 있는 좀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하는 이 경제 분석, 산업 분석 캐스트를 제가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8편인가로 이제 기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주요한 산업들, 반도체, 그리고 뭐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철강 이런 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초부터 우리 현황까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그런 지식밥차 플러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았습니다. 요거 정말 순간적인 점유율 엄청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였고 제가 진짜 찍으면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산업들을 뭐 제가 현직자도 아니고 그죠? 막 분석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막 울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캐스트였는데 잘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것도 최근에 이제 런칭한 지식밥차였죠. 밈과 윤리라고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밈들로부터 시작되는 철학적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학만 들어있지는 않고요. 사회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에리 프롬 이런 건 윤리긴 하지만 사회학자죠. 에리 프롬. 그래서 이제 밈에 대한 사회학적, 철학적 분석인데 그냥 머리 식히기 좋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캐스트인데 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죠? 윤리 공부랑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해보는 캐스트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강좌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준교의 책장. 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책을 공유해드린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라서 제가 찍는데 정말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웬만하면 빠르게 완강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완강된 캐스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2026년에도 캐스트 비롯해서 지식밥차 플러스도 끊임없이 런칭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밥 먹는 시간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저의 역할에 또 충실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식밥차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또 지식밥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